같은 시장을 두고도 서사는 늘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은 올해 남은 기간 반등 가능성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관세 불확실성 재확산으로 하방 압력을 말하죠. 지금은 이 둘이 동시에 시장을 끌어당기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한 방향으로 정리되기보다 불안 속 반등 같은 모양으로 더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먼저 반등 서사부터 보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경제학자 티모시 피터스는 최근 2년의 가격 패턴을 근거로 올해 남은 기간 비트코인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 결과 10개월 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확률을 88%로 제시했다고 하죠. 강세 전망도 같이 붙습니다. 번스타인은 2026년 비트코인 목표가를 15만 달러로 제시한 사례가 언급됐고, 웰스파고 분석가들은 3월 말까지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전해집니다. 즉, 통계적으로는 반등 쪽을 보는 목소리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 하락의 촉매가 코인 자체 이슈가 아니라 거시 뉴스 쪽이라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행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발표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날 15%로 인상하는 방침까지 언급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그 여파로 대표적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가 동반 하락 압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이 구간에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죠. 정책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위험 자산 심리에 더 강하게 연동된다. 가격 레벨도 같이 붙습니다. 보도 흐름상 비트코인은 심리적 지지선으로 거론되던 65,000달러를 한때 밑돌았고 64,000달러대까지 밀린 구간이 언급됩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번 달 5일에 63,119.8달러까지 하락하며 최근 1년 최저치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9,500만 원대까지 밀렸다는 보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레벨 구간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참여자들이 6만 달러 선을 최종 방어선처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인용 코멘트에서도 시장은 취약하고 6만 달러 선이 지지선으로 거론된다는 요지가 나오죠.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심리적 방어선이 어디로 잡히는지가 변동성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지정학도 섞입니다. CNBC는 지정학 리스크, 특히 이란과 미국 사이 긴장 고조를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언급합니다. 다만 테넥스 리서치의 마커스 틸레는 이번 하락을 뉴스 하나에 반응한 단발성으로만 보지 말고 시장 유동성이 고갈되고 방향성 확신이 꺾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관세나 지정학은 트리거일 수 있지만 가격을 멀리 끌고 가는 힘은 유동성과 확신 붕괴에서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호재가 나와도 반등 탄력이 약해지고 악재가 나오면 낙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뉴스가 나왔냐보다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냐가 더 민감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사 흐름에서 비트코인 약세와 대비되는 자산 움직임도 같이 언급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금 현물 가격이 상승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달러 인덱스 DXY가 97.796에서 97.462로 낮아졌다는 수치, 금은 온스당 5,107대에서 5,157대로 상승했다는 구간이 제시됩니다. 구리도 비슷합니다. 톤당 12,809달러에서 13,00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여기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가 약해지고 안전자산과 원자재가 상대 강세를 띠는 조합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같이 붙습니다. 즉, 안전자산이 강하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인 건 아니죠. 정리하면 흐름은 이렇게 겹칩니다. 첫 번째, 과거 패턴 기반의 반등 확률 주장과 기관의 목표가 제시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동시에 관세 정책의 급변과 법적 불확실성이 위험 자산 심리를 압박합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은 65,000달러 붕괴 구간을 지나 6만 달러 방어선 테스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시장은 뉴스 자체보다 유동성 고갈과 확신 약화에 더 민감해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달러 약세, 금구리 강세가 함께 나타나며 위험 회피 신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 정책의 최종 형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는가? 둘째, 6만 달러 선이 단순 터치가 아니라 실제로 방어되는가, 아니면 하향 이탈이 나오는가? 셋째,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 흐름이 위험 회피 모드를 계속 확인시키는가? 지금 시장은 반등 통계와 거시 충격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보더라도 그 반등이 유동성 회복을 동반하는지가 핵심 검증 포인트입니다. 가격이 올라와도요, 거래 자금 심리가 같이 붙지 않으면 그 반등은 다시 꺾이기 쉬운 구간이니까요.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